지어셉 대표, 지오셉 대표, 홀저필 교수와 함께 만든 회사인데, 그 락토바킬루스 속이라고 유산균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유산균 속 분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하시는 과학계에 미친 위대한 업적으로 미생물 속에 홀자펠 이름을 부여한다는 할 정도로 홀자펠리아 속이 있을 정도로 미생물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시고요. 엄밀히 이야기하자고 하면 우리나라가 미생물학적으로 엄청 빠르지는 않았고 그, 그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홀자펠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같이 미생물에 대한 개인의 엄청난 지식과 그, 그 기술들을 넣어주셔서 지금의 마이랩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 그 잠시만요. 지업세 대표님은 홀자필 교수님의 제자이고요. 홀자필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 대학에서 연을 더했고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수상 경력 보이시죠? 이렇게 수상도 받고 듀퐁사 365 제품에서도 최우 수상을 받고 HM 파머라는 신약을 개발하려고 만든 회사입니다. HM 파머는 최근에 보도 자료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셀트리온에서 투자도 받고, 셀트리온이랑 함께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우울증 치료제는 미국 FDA 임상 이상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이고, 지노맨 컴퍼니와라는 회사하고는 신약 개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 중이며,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난치성 질환으로 COPD라고 하는 폐쇄성 폐질환 호흡기 질환에서도 아산병원이랑 함께 정부에서 67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신생 분야 안에서도 HM 파머 회사는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에 비해서 아메이는 마이크로바이옴계에서 선구자적으로 벌써 5년 전에 회사에 투자를 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도 전에 이미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마이레벨은 제품을 출시할 정도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글로벌 아메이가 정말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 나아가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려지는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고자 처음 시작한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유전자를 읽겠다라는 생각에 사람의 유전자만 읽으면 우리가 모든 비밀들을 다 알 수 있어.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1990년대에 엄청난 희망을 품고 15년이 걸렸는데 사람 유전자 한 명 읽는데 15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딱 읽고 났더니 유전자의 숫자가 초파리보다 조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초파리 유전자가 18,000개 되는데 사람이 조금 많은 2만 개 정도가 넘는데요. 사람 정도 되면 유전자가 그래도 기능성 유전체가 10만 개는 될 줄 알고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2만 개 정도 초파리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초파리랑 비슷할 수 있지? 의구심을 갖는데 저희 몸을 보면은 2만 개의 유전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이 수백만 개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수백만 개의 기능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파리는 장에 균이 5개에서 10종류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장 속에 미생물이 1000개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초파리의 차이는 장 안의 미생물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기능이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유전적 기능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알게 된 게 사람과 초파리의 다른 점은 어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미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는 쉽게 유추가 될 것 같고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고 너무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 양도 가장 많고 단세지방산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장내 미생물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성이 너무 필수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면역 기능을 조절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야 어디였어? 잠시만 날라가네.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면역 기능을 조절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단세지방산 같은 거를 포커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건 다양성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보시는 게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알게 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알게 하는 게 왜냐하면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항생제라든지 저희가 걸렸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붕괴시킨 요인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그 이게 지금 아마존 브라질의 위성 사진인데 과학자들이 가서 채집을 해가지고 온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은 아마존 사람들의 미생물은 어떨까 궁금해져서 현대 문명이 뭔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은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변을 채취해 왔어요. 과학자들이. 아마존 열대우림 위성 사진인데 어 보자. 이런 데 가서 본인들이 채취를 해갖고 현대 문명을 좋아하는 부족을 만나서 변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가운데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보이시죠? 근데 그 옆에 핑크색 밑에 US라고 보이실 거예요. 음, 여기가 미국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평균이라 그러면 다른 게 아마존 부족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래요. 옆에 것들이 거의 3배가 높아요. 현대 문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이미 극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런 랩에 요즘 어린이들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높으신 분들이 거의 많은데 근데 60세 이상인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낮다 하면은 뭔가 병 때문에 항생제를 드셨거나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했거나 장세척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심하게 앓으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양성이 낮을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6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양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그로잉 랩이라는 걸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받아보면 되게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양성이 바닥에 붙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난 10년의 세월이 4, 50년의 세월 동안에 이미 이 인간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내 미생물이라 하는 거는 5세에서 16세 사이에 거의 다 형성이 마무리가 되는데 5에서 16세 사이에 얼마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게 유지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우리의 면역세포가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기억하고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생제 섭취라든지 방부제 섭취 같은 게 너무 만연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거를 면역세포가 기억하면서 조금 처참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무척 낮대요. 그래서 여기에 손주나 손녀나 또는 어린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꼭 마이랩 통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 꼭 한번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이 어린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거를 16세가 되기 전에 빨리 착수해서 최대한 높여놓는 게 아이들에 대한 평생 건강, 염증 반응, 면역계, 뇌 기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장점 무엇이냐?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무료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드립니다가 꽤 있는데 이 아메이에서 가지고 있는 마이랩의 특장점이 뭐냐 설명해 드리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을 세대별로 나뉘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2004년, 2006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엄청나게 신생 연구이면서도 20년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장 안에 2,000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2,000개의 미생물을 다 읽어드리는 데는 너무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분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싸서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안타깝겠지만 유산균, 비피더박테리아 또는 유해균 이런 걸 4~5개만 찝어서 읽어내는 리얼타임 PCR이라는 기술을 이용했다고 해요. 요즘에 무료로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모두 리얼타임 PCR 방법이에요. 공짜로 해드리는 공짜로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기술을 뭐 제네레이션에 안 넣고 0세대 기술이고 엄청나게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요. 저희 장 안에 수천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다양성을 읽어드릴 수 없는 4~5개의 미생물들을 뭐 핀포인트에서 읽어드리는 방식은 사실 그거를 한다는데 큰 의미가 없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통 무료로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런 기술이래요. 그 다음에 1세대 기술이 있대요. 1세대 기술이 드디어 사람의 유전자를 읽는 유전자 분석기로 장 안에 있는 이 1~2천 개의 미생물을 전부 다 읽어드리는 기술을 1세대 퍼스트 제네레이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가시면 건강검진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추가하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녹십자 같은 데서 해드리는 건 뭐 리얼타입 7~8개 뭐 핀포인트에서 읽는 거는 1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에서 마크로젠이라든지 테라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14만에서 19만 9천 원 사이에 해주는 분석들이 있어요. 이게 1세대 분석이래요. 유전자 분석만 하는 지금 이 HM 파머 회사는 유전자 분석도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3세대가 이미 이 미생물들의 배양을 해서 피마스런 특허 기술로 배양을 해서 개인 맞춤형까지 할 수 있는 게 3세대 기술인 거예요. 마이렉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들어가 있는 기술이고요. 3세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아메이 제품 마이랩이래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장내 미생물을 유전자 분석기로 읽으면서 대사체까지 분석하는 거는 HM 파머와 영국의 아틸란스 바오메드라는 회사가 5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대요. 이 두 회사가 유일하다. 2세대까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마이랩은 시중에서 보시는 공짜로 해드려요. 아니면 장내 미생물 분석해드려요는 유전자 분석만 하는 거지 실제로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이랩의 특정종으로 사용하는 피마스라는 기술이거든요. 피마스라는 기술이 HM 파머가 아메에게 20년 독점을 드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세대 기술을 전부 다 포용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있는 유일한 제품 마이랩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기술이냐고 하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요즘에 암에 걸리게 되면은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간암 세포를 조직 검사하려고 좀 띄어내요. 그래서 조직을 병원에 보내면 이게 이제 VVIP들에게만 해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조직을 배양을 해요. 여러 개로 해서. 패트리시안가 뭐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암세포를 한 사람의 간에서 나온 걸 10개로 나눠서 배양을 하고 이 안에다가 현존하는 지금 하고 있는 항암제를 하나씩 다 넣어본대요. 그리고 어떤 항생제가 들어갔을 때 암세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그 항암제를 그 사람에게 개인 맞춤형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고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의 마이랩이 이런 방식인 거래요. 그래갖고 체변을 해서 보내주면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를 하고 여러 개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에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고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메이의 마이랩이 전 세계 유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랩만이 실제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네. 체변을 보내주는 거에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한
복제를 여러 개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회사가 디자인한 6개의 제품을 하나씩 미리 넣어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 때 실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올라가고 단세 지방산이 증가하는지 확인해보고 그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 마일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단세 지방산도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81.45%의 사람들에게서 실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단세 지방산의 개선 효과가 확인된 게 마일의 프로그램이고 전 세계 유일하게 임상으로 검증된 거로는 마일의 하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81.45%인 분들에게서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약 20%의 분들이 실제 개선 효과를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 번 하고 내가 솔루션을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실제 다양성이 증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마이랩을 했고 그리고 남편이 마이랩을 해서 우리 집에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2번과 4번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다양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2번, 4번을 다 먹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을 어렵게 사용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복제를 해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드린 건데 그거 하나만 섭취하시는 게 무조건 당연히 좋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섞어 드시게 되는 분들은 솔루션을 다 이렇게 섞어 드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먹던 유산균 제품들을 같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마이랩 그 6개 안에서만 섞어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저희 유산균 다른 것들이랑 드신다고 하면 마이랩 제품이랑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띄어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미생물끼리는 서로 돕기도 하지만 이 미생물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산균 안에 미생물들이 있는데 마이랩 솔루션 안에는 미생물들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정도는 시간을 띄어서 드시는 게 좋고 그런데 내가 2번을 먹다가 4번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사다 놓은 2번 제품이 조금 남았다. 그거는 2번을 마저 드시고 4번으로 넘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가 2번을 먹다가 4번을 조금씩 섞어 먹어보겠다고 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2번, 4번 제품의 시간을 조금 띄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고 하네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사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사질환과 장 누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사람이 비만하다는 거는 뭐 이런 거 그런 관련이 있다는 건 논문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간지방, 간의 염증 반응, 그리고 근육의 감소, 지방의 축적, 그리고 장의 누수가 일어난다는 거는 장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라든지 당뇨 같은 것들이 촉발된다고 과학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질 때 이런 다양한 종류의 대사진을 촉발한다는 것은 많이 논문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23년 5월에 나온 논문인데 재미있는 내용이래요. 이스라엘에서 한 연구이고 아이들을 IQ별로 나뉘어 놨을 때 아이들의 IQ가 높을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논문인 거래요. 거꾸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면 아이들의 IQ가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로 뇌 인지 기능에 있어서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저희 뇌에서 사용하는 무척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져요. 저희 몸의 세로토닌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뇌에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세로토닌이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가바라는 물질을 아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검색해봤는데 가바 유산균이 되게 유명하더라고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가바라는 물질도 실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 중 하나래요. 저희 마이랩을 해보신 분들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있잖아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는 단세지방산을 찍어서 말씀드린 건데 단세지방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티루산이라는 물질이래요. 가바 이름이 감마 아미노 부티 LCD예요. 포스트바이오틱스에서 찍는 뷰티릭스 안에 하나의 렌즈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저도 이거는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바가 뇌기능, 인지기능에 엄청 중요하고 수면 패턴, 기억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바라는 물질도 실제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이 가바를 만들어내는 제약회사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장내 미생물 관리를 못해서 이 제약회사가 이미 사라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뇌 기능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무척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의약품 섭취, 잦은 음주, 알코올 자체가 미생물을 죽이기도 하고, 알코올 자체가 장세포도 붕괴하는 역할도 하고, 스트레스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인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습관이네요. 그리고 코비드 19 바이러스 감염 있잖아요. 코로나. 왜냐면 저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면역세포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죽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애꿎은 장내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죽고 코비드 19의 실제 감염이 아니라 백신만 맞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대요. 이럴 정도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는 극도로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것들을 그 여러 가지 내용,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것들을 비타민 파이드모 니트리브 분해해서 혈액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제약해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 세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님이 빌 마리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 그렇죠.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 과학자들의 꿈이 뭐냐면 이 바이오를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가 쉽게 생각하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려고 엄청나게 연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결국에는 모든 이 자동차 산업계를 다 가져갈 거래요. 자율주행은 어느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택시도 당연히 그 회사일 거고 회사 거일 거고 버스도 누구나가 당연히 혼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지 내가 운전하는 차를 사고 싶어 하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율주행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빌리티라는 시장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니 바이오라는 시장을 볼 때 바이오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보면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두려움이래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바이오에 돈을 쓴대요. 내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해요. 수백만 원씩 내고 건강검진도 받고 매일같이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1년 뒤, 2년 뒤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실은 모든 바이오를 끌고 가는 힘이 있대요. 그러면은 결국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회사가 바이오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대요.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힘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느 회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누가 회사한테 정보를 줘서 나의 3년 뒤의 미래를 봐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 회사가 바이오의 모든 걸 가져갈 거래요. 그래서 바이오 과학자들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엄청난 열정을 쏟고 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예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유전자가 하는 역할들이 크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혈액도 크지 않은데 실제로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의 가장 큰 부분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 베이스를 모으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끝나가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국립보건원에는 2만 1,5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이랩이 아메이가 1년 만에 마이랩 바이 뉴트리아이트 제품 1년 만에 3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서 현재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가장 많은 곳은 아메이가 되었대요. 실제로 이 회사가 아메이와 함께 파머스 회사가 함께 꿈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 아메와 함께 꿈꾸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메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ABO 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일즈라는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메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아메이에 가면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걸 들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라이프 코칭을 해줘라는 구조로 바뀌는 거. 이게 사실은 이 회사가 마이랩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래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을 해나감으로써 점을 찍기 시작하면은 그 점 속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있고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고 있고 아메이가 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되면은 앞으로는 아메이 사업가의 구조가 완전히 뭐 바뀌게 된다 뭐 그런 거더라고. 이제 세일즈 회사가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회사로 바뀌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 상당히 성공적이고 이미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마이랩을 도대체 이 제품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ABO 분들 고생시키러 만든 게 아니고 이 제품이 아메이가 10년 뒤를 보고 앞으로 아메이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메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이 회사가 같이 시작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이 회사 그 기요셉 대표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엔드 유저가 아니라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메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모티브가 바뀌는 제품에 개발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제품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아메이 같이 이렇게 과학에 진지한 회사는 처음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우수한 제품 개발 능력,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 세계 최고의 마케팅력, 최고의 제품을 추구하는 검사 이게 아메이고 자기네는 특허 기술, 피마스 특허 기술을 넣어서 전 세계 유일한 3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 제품이 될 것이라고 지요셉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대리님 잘